08 지문입니다. 안무에 대한 지문이고요. 예술 지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문단부터 들어갑시다. 안무가 어원상 춤과 쓰기의 합성어란 사실은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하여 춤을 쓰는 행위와 연관되어 출현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안무의 어원을 통해서 안무가 원래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어원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전반적으로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역 나왔고 사람 나왔으니까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시대적 배경 또는 공간적 배경이 한 번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두 번 이상 나오면은 그 변화 과정, 무엇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루이 14세는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자신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이라는 사람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춤과 쓰기라는 게. 이에 따라 보샹이 고안한 무보가 뭐겠어요? 춤을 악보처럼 옮겨 적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체계를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페이에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1700년에 출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루이 14세와 보샹이 먼저고 그 이후에 페이에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에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1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페이에와 안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자,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 발레가 상연되던 궁정홀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안무라는 건 뭐예요? 당시의 안무라는 건 궁정 발레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대요. 이 때문에 궁정 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의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따라서 페이의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에 사각형, 선, 기호로 치환하여 진로와 위치를 기록하였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배치나 동선이 진로와 위치가 되는 거죠. 배치가 지금 위치고 동선이 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하학적 현상을 제한 때, 즉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볼 때 나오는 그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네요. 페이에의 그런 기보법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재현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을 통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대요. 그러니까 공간의 측면과 움직임의 측면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 먼저 공간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규정했대요. 위에 나오죠? 사각형과 선 이런 말. 이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네요. 무보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홀 전체 공간을 의미한대요.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 두 번째 측면 요소를 포지션, 파 등 9개의 동작 요소 그리고 카랑스, 피겨로 세분화했대. 총 그러니까 11가지로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포지션과 파는 각각 위치와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랑스는 움직임의 박자고요.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입니다. 페이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죠. 무용수의 동선을 선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 선에 카랑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즉 움직임의 박자와 그리고 이런 형태, 위치, 형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되어 있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각형, 선, 기호, 아까 위에 나왔죠? 이 얘기가 그대로 다시 한번 세분화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발의 위치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특정 위치, 즉 어디 발의 위치가 정해진 포지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다.
자,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지만 회의의 기보법에 의해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 즉 코레오그래피라는 말의 그 합성어가 어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문단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고조할 때, 즉 2차원이라는 거죠. 그쵸? 이러한 동작 요소들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들은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의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됐대.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넣는 게 지금 핵심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 사각형, 기호 이런 것들이 지금 춤의 미적 규범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20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여기잖아요. 그쵸? 대충 우리가 18세기인 거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2세기나 지난 거야. 200년이 지난 겁니다. 라바는 어쨌든 시간이 흘렀으니 뭔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페이의 무용기법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 자신의 무용기법법을 고안했대. 즉 변화가 생겼네요. 자신만의 무언가가 생긴 겁니다. 이를 통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라바는 당대의 지배적인 춤형식이었던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대. 즉 발레의 공간 구조가 뭐겠어요? 회의의 무용기보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혔대. 즉 사각형,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 거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 이게 즉 여기로 연결되겠죠. 그거와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 즉 고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회의의 그런 고정된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공간이란 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기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라바는 발레의 움직임이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다. 즉 제한적인 건 안정과 수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에 비해 대각선의 방향성, 즉 앞뒤 좌우 위아래가 아니고 대각선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이래. 완전 대조되는 거죠.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하는데 이건 뭐였어? 라반의 입장에서 비판해야 하는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탈피하는 대각선 방향성은 당연히 라반이 좋아하는 거겠죠. 라반은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적인 대각성을 결합해서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대요. 그러니까 라바는 폐의 관점을 아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야. 아주 비판적으로 본 건 아니고 둘이 결합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즉 폐의 것을 이론적인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그런 대각선에 대한 불안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얹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즉 완벽한 조화를 위해서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는 세 평면을 제시했대요. 사진에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 교차시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막 연결을 해. 이렇게 막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12개의 꼭지점을 가진 정20면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라바는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래.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 구조는 뭐야? 정20면체라는 거야. 이 세 가지 평면의 대각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공간인 거죠. 자, 라바는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을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몸은 이 꼭지점에 각각 뭐 팔을 뻗든가 다리를 뻗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주위 공간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 그리고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최대 지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로 했대요.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다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래. 그래서 스칼라는 건 뭐다? 순환 구조다. 예를 들어 A 스칼라라는 건요. 정20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할 거래요. 뭐 요쯤이겠죠.
시작해서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 시상면의 꼭지점이라는 건 뭐, 요 정도, 요런 게 되겠죠? 꼭지점을 거쳐서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게 된대, 수평면의 꼭지점, 뭐, 요런데. 그쵸? 그래서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경유하게 될 거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 그러니까 순환 구조, 그리고 모두 경유하는 움직임, 이런 거죠.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3차원 조형성을, 구현하게 된대요.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신체는 곧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안무라는 거는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써는 것을 규정했대요. 라반의 규정은 그런 겁니다. 신체란 이런 거고 안무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 계속 연속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페이에랑 반대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페이에가 얘기했던 거, 페이에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라반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계의 세로전의 기호를 활용했대. 그래서 신체가 공간상으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기복법, 이게 라반의 기복법이죠.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에는 우측 신체 동작, 좌측선에는 좌측 신체 동작을 표기해서 실질적인 방향을 지시한대. 그러니까 중심선을 긋고 알아서 이렇게 팔을 뻗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얘기한다라는 거죠.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닌 거야.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무용 전개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대. 이게 의의인 거죠. 라반의 의의입니다. 한편 라반의 논리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에 따른 움직임만 강조를 해서 춤을 수행하는 행일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를, 즉 마지막 문단에서 라반의 의의와 한계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에의 기복법과 그것을 이론적 틀으로 삼아 자신만의 또 다른 기복법을 만들어낸 3차원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라반의 기복법, 그리고 라반의 기복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